2024 미래 여성 경제인 육성 사업,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여성 CEO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커피 볶는 집 이정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 광주에서 네. 또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커피 볶는 집이라는 상호명에서 충분히 알 수는 있지만 감은 오지만 일단 직접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강주 지역의 로컬 브랜드인 커피 볶는 집이라는 브랜드로 커피 제조, 도소매 판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업력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가 2006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8년 정도? 20년 가까이 네, 됐습니다. 네. 오, 그러면 창업을 할 때 사실 아이템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커피나 카페, 뭐 원두를 생각하면 사실 엄청 레드오션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그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그 창업했던 2006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카페가 저희 나라에 많이 없었거든요. 2006년에 이제 다른 뭐 학생분들이나 직장을 고민하시는 나이대 되시면 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제 나이도 그때 한 25, 26이었는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나이였는데 집에서 이제 공무원 쪽인 교육 쪽에 관련돼 있는 것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그때 당시에 뭐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뭐 안정적이게 한번 그걸 해보자 하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한 두세 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두 번 다 막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고시 공부를 하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같이 한번 그 서울로 우리가 놀러 가보자. 그래가지고 바람도 쐴 겸 네. 하면서 이제 놀러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자가 로스팅하는 카페들을 몇 군데 이제 가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커피를 먹어봤는데 제가 이제까지 먹어봤던 커피의 맛과 너무 다른 맛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커피에 대한 로스팅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커피를 이렇게 볶으면 그 볶음도에 따라서 맛과 향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거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네. 좋아하는 것에서 창업 네. 아이템을 찾으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그때 당시는 레드오션인 시장은 아니었고 네. 태동기였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시장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정보도 없고 네. 이런 건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때 이제 강주에 내려와서 커피 맛을 먼저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커피 맛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여기 있는 커피들 보고 너무 맛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또 다시 한번 가봐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단 서울에 있는 곳, 강원도에 있는 곳, 이제 전국에서 조금 시작하는 자가 로스팅 매장들을 좀 찾아다녀 봤던 것 같아요. 요즘 흔히 말하는 저희 카페 투어. 카페 네. 투어를 2006년에 그쵸. 이미 하셨군요. 네, 이제 제가 모르는 분야인데 또 다양한 맛들 보고 싶고 이제 로스팅을 하시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이랑 향이 너무 틀려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강남에 있는 자가 로스팅들은 판매가가 뭐 같은 브라질 핸드 드립이라고 해도 뭐 3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뭐 을지로를 가면 뭐 한 잔에 뭐 5,000원인데 두 잔을 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맛적인 부분에서 되게 차이도 나고 분위기나 인테리어적인 거에서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먹어보고 다니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창업을 시작할 때 네. 가장 망설여지는 게 자금이거든요. 네. 돈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말이죠. 나이가 어릴수록 네. 종잣돈이 적기 때문에 네. 이 투자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창업을 하고 싶잖아요. 제가 이제 그 창업 시기가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로스팅도 배워야 하고 뭐 커피 관련된 기술들을 거의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1년 정도 기간을 타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너무나 그 준비가 돼 있다 보면은 막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빨리 막 뭔가를 해보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정말 커피 잘 만드는데 먹여보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뭐 직장 생활 아니면 창업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막 직장 생활은 저하고는 안 맞았고 제가 로스팅한 것들을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금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창업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네, 그래서 저의 원초적인 초창기 창업 자금은 이제 집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하게 결론은 됐습니다. 이정민 대표님의 창업 자금은 엄마 론을 이용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나 빌리셨나요, 부모님께? 그때는 이제 제가 어린 나이기도 했고 창업 자금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줄 생각도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한 3천 정도의 규모의 돈을 가지고 네,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이제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서울 맞아요, 올라다녔을 때도 발품을 팔았지만 창업을 준비할 때도 다 발품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뭐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창업을 해야 되는지를 또 의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뭐 디자인도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 이제 디자인 받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어가지고, 네,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이제 서울에서 벤치메이킹 하고 돌아다니고 보았던 것들을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매출은 제 초창기에 3천의 자금으로 오픈을 했을 때 대학교 뒷골목에 했는데 또 창업 시기도 12월 달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다 방학이어가지고 아이고, 없잖아요. 네. 또 오픈 시기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시장을 잘 몰라서 네. 한 어떻게 보면 실수였던 맞아요. 거죠.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조금 덜 된. 그때 오픈 시기가 너무 또 안 맞는 시기 하다 보니까 매출이 보통 한 달에 50도 못 찍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하루에 손님 뭐 한두 팀 올 정도나 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유지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뭐 월세 내고 뭐 유지하고 이런 걸로 좀 진행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꽃피는 봄이 오듯이 학교에도 봄이 오니까 그쵸. 네, 학생들이 개강을 하죠. 네,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전선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카페 가면 막 2시간, 3시간씩 막 줄 서서 네네. 먹잖아요. 그때 저희 앞에 학교의 학생들도 저희 카페 와서 커피를 드시려고 줄 서서? 네, 줄 서서 이제 오픈러도 하고 기다려주고 오. 그렇게 이제 벌었던 것들은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커피를 팔았는데 한 7, 80만 원? 막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 와, 네. 한 달 매출이 100만 원 가까이 네. 됐었다. 그럼 지금의 한 달 매출은요? 지금은 뭐 보통 한 3억 정도 뭐 이런 3억이요? 네, 이 정도씩 됐는데 그때 되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창업 초기에 벌었던 게 제일 많이 벌었던 느낌이에요. 왜요? 현금으로 1,000원, 1,500원짜리 파는데 한 달에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이나 또 주말에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주 5일 거의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그때가 제일 많이 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한 달 100만 원 매출해서 네. 지금 3억 매출을 네. 내는 카페 사장님이시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 기업의 규모, 직원 수, 네. 아니면 어떤 커피들을 팔고 계신지, 또 거기에 어울리는 디저트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네네.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구성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는 이제 카페도 하지만 제조업 위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두를 제조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매장에서는 보통 이제 오시는 고객님 대상으로 저희 카페에서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지역 로컬 브랜드다 보니까 브랜드 네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원두 네이밍 같은 경우나 음료 네이밍도
지역을 대표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요? 뭐 무등산 블렌딩 커피라든지 어머. 뭐 무등산 구름 커피. 저희 이제 강주를 대표하는 산이 무등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등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뭐 원두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어서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화 전략을 되게 잘 가져가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 홈페이지 보니까 당일 로스팅, 당일 배송, 맞아요. 또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네. 전 이게 또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저희가 뭐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은 원두를 또 수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원두들을 수급해드리면은 매장에 들어갔을 때 더 오래 놔두시고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피의 맛이나 향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일 로스팅에서 당일 배송이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 저희의 주 어떤 경쟁사들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라인에서도 거의 저희가 로스팅한 것들을 2, 3일 내에 배송을 해서 그걸 일주일 안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신선하게. 네, 신선하게. 어차피 이제 커피도 식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신선한 게 되게 좋거든요. 그 신선도에 따라서 맛이나 향도 달라지고 카페인 함량들이나 크레마도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타 브랜드하고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모든 기업에는 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네, 그쵸. 분명 지금은 한 달에 3억씩 매출을 내는 네. 멋있는 기업의 CEO시지만 네. 분명히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매 순간에 고난이 왜요?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고난이신 건 아니죠? 지금은 네, 고난은 아니고요. 그냥 안정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성장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뭐 고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처음에 오픈했을 때 사람들한테 당한 사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진행을 할 때 제 브랜드를 제 돈 안 들이고 누군가 똑같이 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어린 나이에. 창업한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기술이랑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수해주고 연말해드렸는데 딱 내일이 오픈 날인데 갑자기 그 사장님께서 저희 브랜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자기 간판을 이름을 걸어서 자기 걸로 하겠대. 다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네. 그래서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리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진행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뭐 계약서 아이고.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좀 해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했던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뒤통수 맞는 일이 된 거죠. 너무 그냥 사람을 믿고 네. 맡기셨었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처음으로 오는 이제 나는 프랜차이즈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다시는 제가 이런 거 안 하고 내 것만 해야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분들이 너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위치도 모든 게 더 저희보다 퍼펙트한데 역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잘 안 되시더라고요. 아이고. 잘 안 되셨는데 그 뒤로도 이제 문의가 계속 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것들이.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따로 광고를 한다거나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사업 설명회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거를 드시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창업에 대한 문의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또 사람으로 메꿔진다고 그 같이 다시 와서 프랜차이즈를 진행하시겠다고 해주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컬 브랜드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었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체계를 잡지 못했던 것들도 다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또 시기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저한테 조금 안 좋은 부분으로 상처를 줬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같이 준 것도 같아서 지금 뭐 고마운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경과 고난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네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때 제가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해보고 싶을 때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남들이 이거 되겠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왜 이렇게 굳이 어려운 거 하려고 하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놓지 않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기술을 배우고 커피를 만들고 제가 만든 것들을 또 대접해 줬을 때 너무 맛있다고 반응해 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더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해두고 싶은 말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리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지치지 않는 거, 질리지 않는 거, 이게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제일 뿌듯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로컬 브랜드로서 또 여성 CEO로 그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알려질 수가 있었고 로컬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지역에 오시는 분들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을 찾아주면서 이용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또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봉사나 그다음에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좀 뿌듯함을 느껴요. 이게 다음 질문과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사회 공헌 활동도 충분히 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 그쵸.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일단은 내가 맞아요. 돈을 잘 벌고 사업이 번성해야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단계니까요. 네. 다음 질문이 기업가 정신은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아직 저도 완전한 기업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왜요? 배워가고 있는 그냥 기업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해서 그 도전으로 성공을 하시고 그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리고 나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게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네. 가장 집중하고 있는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 매출 부분에서 네. 온라인에서만 한 50억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오. 네, 이게 있고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나요? 지금은 한 뭐 말씀드린 거 한 30억 정도? 오, 네, 이 정도 나와요. 네. 이미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것들은 저희 나라에도 좋은 브랜드들,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주 지역에서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화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에 저희 카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또 잘 돼서 해외 시장에서도 나가보고 싶은 게 저희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서울에서 이 커피 볶는 집의 커피 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2006년 당시 창업하실 때 지원 사업이나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별로 없었던 때라고는 네.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창업 이후에 경영을 하시다가 지원을 받으셨다든지 네. 아니면 알고 계신 어떤 최근의 지원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네.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투자돼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뭐 저는 여러 다양하게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받았고, 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받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상에서도 뭐 가교원이나 그다음에 창조경제정시센터라든지 이런 학교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참여해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나씩 개발도 해 나가고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원 프로젝트들은 네. 어떤 식인가요? 뭔가 굉장히 싼 이자의 투자금을 조달하고 나중에 네. 갚는 뭐 그런 형식인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출 형태의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완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정말 저희가 투자금을 뭐 한 20%, 50%를 내면 나머지 50%를 그냥 정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네. 정말 좋은 네. 사업이 많네요. 우리나라에 정말 창업에 관련된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단계로 발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지원 사업을 많이 알아봐서 네네네.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저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과 좋은 정보들을 같이 또 제공을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또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의 우리 여성 경제인, 네. 미래 여성 CEO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말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 여성 친구분들,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것이든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성공의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믿는 자기를 어느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지지하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꼭 꿋꿋이 묵묵히 걸어가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인터뷰 네.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